대한민국! 어제 졌습니다. 네. 어저께 신나게 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예. 그러느라 아침 독서 모임도 빠진 거 알아요? 오늘 접속 안 해갖고 사람들 아주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덕분에 아주 잘 잤습니다. 무슨 꿈을 꿨나 그랬더니, 네. 푸른 초원을 누리고 있었더라고. 어디 초원인가 그랬더니 그게 축구장이었던 것 같아. 자, 오늘 11월 29일, 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11월 29일 135회 우리 김영환의 경영인사이드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예쁜 주인공이 오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10분 시사 경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는 단연코 월드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의 뭐 허와 실? 우리가 뭐 한 면만 봐서는 안 되죠. 양면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16강에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번에 월드컵은 뭐 변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사실 카타르에서 주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예요. 오늘 제가 얘기는 주제를 하얀 코끼리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얀 코끼리 들어봤어요? 코끼리는 원래 무슨 색이에요? 네. 산티아고에는 코끼리가 없었는 거예요. 코끼리는 원래 회색이죠. 거무틱틱한. 근데 하얀색 코끼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이 하얀 코끼리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고대 태국, 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그쪽 동남아시아에선 이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왕이 딱 보고선 제일 말 안 듣는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에게 이 하얀 코끼리를 준답니다. 이건 되게 큰 영광이죠. 흔치 않은 그 아주 이색적인 또 아주 귀중한 하얀 코끼리를 이렇게 선물로 받죠. 선물을 받은 다음에 받으면 이 신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왕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예. 근데 이 하얀 코끼리 안에 진실이 있어요. 뭐예요? 이 하얀 코끼리는요, 보기에는 희귀적이고 좋은데 이걸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일단 식성이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엄청 뭘 해줘야 되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하는 왕이 준 이 코끼리를 잘 다뤄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결국 나중에 파산한답니다. 하얀 코끼리의 진실이 뭔가? 그 넷플릭스의 언커버드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이번에 피파의 진실? 뭐 이래서 월드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뭐 월드컵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뭐 국가 경쟁력? 약간 국뽕?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뭐 어느 나라가 했는가. 러시아가 했었고 남아공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카타르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이제 양면화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보이는 현상와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월드컵을 치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기장 일단 몇 개 만들어야 되고요. 호텔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비행기 띄워야 되고요. 공사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하얀 코끼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얀 코끼리는 뭐냐면 이걸 만든 다음에 유지하는 데 비용이 엄청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예가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 아직도 평창에 가면 올림픽 했던 곳이 그냥 애물단지로 있죠. 뭐 처음에는 계획이 있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근데 그거를 수익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허와 실이 있고 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이렇게 카타르를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 22명 중에 16명이 이 피파 언커버들에 보니까 16명이 지금 이제 부패와 뭐를 막 이렇게 고소당하고 끌려당하고 경찰서 가고 막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카타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월드컵이 됐다기보다는 이게 누군가 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가 이 하얀 코끼리의 진실이 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는 그거를 뭔가를 이렇게 개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월드컵 개최국이야.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이야. 근데 그 뒤에 뒷면은 어때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엄청난 희생들. 이 카타르도 그 10년 동안 이제 준비를 했는데 10년 동안에 노동자만 한 6, 7천 명이 죽었답니다. 그럼 하루에 2명꼴. 그게 다 뭐로 죽었냐? 무슨 우리처럼 인재나 사고가 아니고요.
더위에 못 이겨서 죽었다는 거죠. 예. 이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가치가 높아졌죠. 여러분,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죠. 유럽에 있는 축구 선수들. 이거 축구팀 중에서 잉글랜드 축구팀의 몸값이 가장 높대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닌 셈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만큼 들어가는 비용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과연 이것은 선물이냐, 기회냐, 아니면 폭탄이냐, 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참 놀라운 액수죠. 하나는 2,200억 불, 하나는 150억 불.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고요? 10배가 넘죠. 한 12배 정도 되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들어간 투여되는 비용이 2,200억 불이랍니다. 150불은 뭘까요? 이게 평균적으로 국가가 이 월드컵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럼 카타르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진 않습니다. 어디에 쓰죠? 돈 되는 일에 쓰죠. 그러면 이 피파와 카타르는 다른 데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도 뭔가 남는 곳이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 남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 간접 자선이나 국가의 경쟁력일까? 아니면 그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일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액수만 봐도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얼마나 무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사실 스포츠라는 건 어때요? 되게 신성한 경기고요. 아주 공정한 경기죠. 근데 그 이득의 어떤 그 상업적인 전략들, 사실 자본주의화되면서 월드컵은 뭐 사실 이미 돈거리가 되고 말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월드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탄소 중립, 지금 지구가 온난화로 아주 극심한 문제되어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이 경기장에 에어컨 틀었다면서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탄소가 배출될 것이며, 또 그 잔디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근해에 있는 바다들이 엄청 염도가 높아지고요, 오염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월드컵으로부터 얻는 어떤 즐거움, 뭐 제가 어저께 우리가 그 가나할 때 깨져서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전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내가 며칠 전부터 고민한다고 그랬잖아. 왜? 이게 이기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 만약에 우리가 가나한테 이겼는데 제가 뭐 하얀 코끼리니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듣지 않을 텐데, 우리가 좀 이럴 때 좀 우리가 좀 넓은 제3의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에 제가 좀 결론은 뭐냐, 본질과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요, 혹시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는 면들이 중요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건 아닌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부채를 포함한 자산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 글쎄, 그것도 본질은 아닌 것 같죠. 그죠? 내가 아주 크게 성공을 해야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얘기해줘야 먹히는 것 같다. 그것도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내가 본질을 가리면서까지 내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인, 특히 스포츠인, 이런 순수성을 강조해야 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권력과 손잡는 겁니다. 예. 권력과 손잡으면 이미 그 순수성을 떨어져 나가게 돼 있죠. 두 번째는요, 이익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월드컵에 아디땡땡 그 축구공을 가지고 그 스폰서를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이익을 누군가 충당해줘야하는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텔레비전 3사가 다 중계를 하죠. 그래서 3사가 똑같은 방송을 서로 경쟁하면서.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혜택을 얻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대중에 따르는 겁니다. 무슨 대중이에요? 생각 없는 대중에 따르면 예술이나 스포츠나 본질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렇게 하면서 오늘 월드컵과 하얀 코끼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절대로 어저께 가나 전에 한국이 져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저도 이기길 원했고 엄청나게 저도 응원을 했습니다. 예. 하나가 남았지. 이제 포르투갈전이 남았습니다. 예. 기적은 기적을 낳고 희망은 또 희망을 낳고. 포르투갈전에 이기면 16강 올라갈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른 게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승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번에 월드컵을 보니까 승부하고 상관없이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그건 인정. 예, 그건 인정. 옛날 축구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좀 인정한다면 평소에 얼마만큼 사랑받고 노력했는가. 우리는 그 땀의 결과를 좀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